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 이 시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윤상철 교수님을 모시고 안구 건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생생노트. 오늘은 화장품 사용과 안구 건조증 그리고 안검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의 윤상철입니다. 안구 건조증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그러한 어려운 질환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질환이라고 보기에 너무나 가볍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화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서 점차 눈물 분비량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TV를 봐도 조금만 컴퓨터를 사용해도 쉽게 눈이 뻑뻑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물리적인 손상에 있어서 발생하는 겁니다. 라식이라든지 라섹 같은 굴절 교정 수술을 받게 되면,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전보다 훨씬 더 안구 건조증을 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눈썹 찔림과 같은 그러한 질환이 있을 때에도 아무래도 눈썹 같은 것이 눈물이 잘 형성되어 있는 눈물막을 깨트리다 보니까 쉽게 건조증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잘 없으시겠지만 과도한 음주를 한다든지 하면 눈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발생하는 건조증, 여러 가지 염증이라든지 또 눈썹에 살고 있는 균들이 많이 자라서 눈썹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 생기는 건조증 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기전은 손상이 발생하면 까만동자라고 얘기하는 상피가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 손상된 상피에서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을 뿜어내게 되고요. 그 염증 물질들은 아무래도 얇게 곱게 펴져야 할 눈물막들을 불균형하게 만들기 때문에 쉽게 눈물막이 깨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눈물층이 불안정해서 눈물이 쉽게 마르는, 눈이 마르고 뻑뻑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것들이 또 눈에 손상을 다시 입히게 되어 지속적인 악순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여기 써 있는 이런 얘기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끼는 환경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든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는 모니터로 인해 눈은 혹사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눈 표면이 마르면서부터 까만동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난 곳에서 염증 물질이 나오게 되고, 그 나온 염증 물질은 눈물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또다시 눈물을 마르게 하고, 다시 이 마른 눈물은 눈에 손상을 가해주는 그런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잘 때 깜깜한 방 안에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이 모든 환경에서도 가장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게 되면 우리의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되어서 깊은 잠을 못 자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눈의 피로가 누적되게 되어 또다시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는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불 꺼놓고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반드시 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층이 여러 가지 원인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불균하게 될 경우에는 쉽게 안구건조증을 느끼게 되고요. 또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안구건조증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한테 발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선 젊은 층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깊게 들여다볼 부분 중에 하나가 눈에 사용하는 화장품들입니다. 눈화장은 가장 보편화된 화장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집트 시대의 클레오파트라도 다음과 같은 눈화장을 많이 했었다라고 하고 아이섀도우라든지 여러 가지 눈화장들은 매우 중요한 화장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의 조사에 의하면 80%의 여성들이 눈과 관련된 아이섀도우라든지 아이라이너라든지 관련된 눈 화장품들을 쓰고 있고요. 55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은 87%가 눈에 화장품을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화장품은 시판 전에 안전한 검사를 받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판전 검사에 있어서 안전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자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물질 자체는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반복적인 사용이라든지 또 아이라이너 하나만 쓰는 경우 아니면 아이라이너의 반짝이에 여러 가지 화장품들을 복합적으로 쓰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서 여러 가지 눈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눈 화장품의 종류는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마스카라라든지 아이라이너라든지 주로 눈 속눈썹과 관련된 그러한 화장품들이 특히 눈에 영향을 많이 미칠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 눈가의 주름을 줄여준다는 안티에이징 크림도 눈 건조증과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나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 화장품들이 일으키는 안구 질환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 자체가 있고 눈 주변으로 속눈썹인데 아이라이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눈 화장품들을 많이 쓰신 분의 눈의 사진을 갖고 온 것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건조증이 심해서 눈이 많이 충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화장을 할 때는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해서 또는 약속 중에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더 눈의 눈물들은 마르게 되고 그런 마르다 보면 점점 더 충혈이 심해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이 까만 동작 가운데 보시면 떨어진 덩어리들이 눈 위에 붙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게 붙어 있는지 못 느끼겠지만 저렇게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은 눈물 안에서 서서히 녹으면서 점점 더 자극이 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화장을 다 지우고 나서라도 본인은 다 지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많이들 잔여물들이 남아있게 되고 저 잔여물들은 밤새 내가 자는 동안에 지속적인 피부에 자극을 줘서 염증을 더욱더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에 들어간 마스카라들은 다음과 같이 각막 표면에 딱 들러붙어서 여러 가지 눈물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눈 화장품에 허용되는 미생물의 수는 다음과 같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장품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처럼 유통기한을 넘겼을 때 바로 버리는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눈 화장품에 허용되는 저 미생물의 농도나 시기들은 유통기한 안에 그리고 적절한 환경 안에서 보관이 되었을 때 허용되는 미생물 수치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로부터 오염이 됐을 경우에 저것을 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테스터로 쓰는 화장품의 경우 개봉 이후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터라고 얘기하는 화장할 때 쓰는 이 면봉 같은 것들이 반복 재사용이 될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 자라는 병균들로 인한 오염 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감염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모덱스라고 얘기하는 그 균들은 다음과 같은 모낭 주위에 살고 모낭 주위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균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이 기름기를 좋아하는 특성상 염증이 쉽게 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검염 같은 경우는 속눈썹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맑은 기름을 뽑아내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까만 동자에 눈물이 발리게 되면 그 위에 얇은 기름막을 형성해서 눈물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눈물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기에 염증이 심하거나 제대로 기름들이 나가지 못해서 정체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운데 사진처럼 찐득찐득한 형태의 기름으로 바뀌게 되고 저렇게 찐득찐득한 형태의 기름으로 바뀌게 되면 오히려 눈물막을 깨뜨려서 건조증을 심하게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 안티에이징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 있어서 오히려 색소 침착을 감소시키고 주름을 개선하게 하지만 일부에 있어서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맑은 기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메이봄샘을 파괴하는 그러한 제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적절하게 본인에게 맞는 그런 화장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서양에서는 흔히 퀘리라고 해서 눈 주변에 까맣게 화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납이라든지 기타 중금속들이 들어있어서 장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눈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 중에서도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거나 장기간 오래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 사진 보면 까맣게 침착되는 점 같은 이름하여 마스카라를 너무 오래 써서 생기는 하나의 점이라고 해서 마스칼로마라는 이름까지도 붙어 있을 정도로 오래 쓰는 경우에 그리고 그것들이 화장을 한 이후에 적절하게 지워지지 않을 경우에 저런 식으로 오랜 기간 사용할 경우에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를 적당히 조절해서 쓰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사진처럼 때로는 흰자 위에 축적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구건조증은 다음과 같이 눈물층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그 위에 맑은 기름층이 덮여야 되는데 화장품 보존제는 눈물 안에 있는 기름층이라든지 뮤신이라고 얘기하는 점액층에 영향을 주고 크림 제제들은 중간에 물 분야에 섞여 들어감에 따라서 그 눈물을 고농도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게 된다든지 그리고 일부 그 안티에이징 크림 같은 경우는 겉에 생기는 기름층에 나쁜 성분들을 주게 돼서 눈물을 깨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는 아무리 깨끗이 씻었다고 하더라도 눈 주변에 묻어 있는 그런 화학 성분들은 쉽게 눈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논문에 나온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절대로 눈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눈화장을 잘합니다. 라는 사람이 아이라이너를 그렸을 때 눈물 안에 2시간 내에 얼마나 높은 농도의 아이라이너 성분이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즉 특히 아이라이너를 그린 다음에 약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가장 높은 농도의 아이라이너 성분이 눈물에 녹아들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미 눈물이 접촉하는 부분의 아이라이너들은 많이 희석돼서 눈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2시간이 지났을 때 서서히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아무리 눈썹 쪽에 화장을 잘한다 하더라도 눈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화장품의 경우 유통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개개인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친구들 화장품도 이제 같이 섞어 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가급적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화장품을 이렇게 찍어 바르게 되는 어플리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너무나 오래된 경우에는 적절하게 교체를 해서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노화크림을 쓸 경우에는 인공 눈물도 함께 병행해서 눈꺼풀과 눈물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증의 치료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라식이라든지 눈물이 부족한 경우에 1번이라고 써 있을 경우에는 인공 눈물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주고, 병균이라든지 눈꺼풀의 염증의 경우에는 눈꺼풀 세정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먹는 약을 아주 약한 농도로 약 8주 정도, 약 2달 정도 복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눈꺼풀의 염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눈물의 상태를 좋게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약물적인 치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눈물이 결국 부족할 때는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병으로 된 게 편해서 병이로 된 걸 쓰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만, 아주 불편한 것이 아니라면 보존제가 없는 인공 눈물을 일회용을 쓰시는 것을 더욱더 권장드립니다. 그것은 눈에 더 편할 뿐만 아니라 그 효과가 좋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공 눈물을 쓸 때 한 번에 여러 방울을 넣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눈물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두 방울 정도를 점안해 주시고, 오히려 한두 시간마다 자주 넣어주는 것이 인공 눈물을 쓰는데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의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안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짧게 필요한 경우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눈 화장을 많이 하시거나 여러 가지 눈꺼풀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눈꺼풀 세정제, 그리고 때로는 그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그곳에 티트리 오일 같은 걸 섞어 쓰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은 꼭 안과 의사하고의 상담을 통해 선택을 하시고, 눈꺼풀 세정제는 본인이 생각할 때 눈 깜빡일 때마다 뭔가 들러붙는 느낌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써줄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세정제 같은 경우는 굳이 안과에서 처방이 필요 없는 제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본인의 증상에 맞춰서 사용하면 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안구 건조증, 눈꺼풀 염증, 그리고 눈 화장품과 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건강한 눈을 위한 기본 수칙 강의가 진행됩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한 주 보내세요.